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차시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나갈 건데요. 원의 넓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여러분들 5학년 때 평면도의 넓이 구하는 법 배웠죠? 근데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 안 배웠으니까 아마 이번 단원에서는 원의 넓이 구하는 그런 것들을 배울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원의 넓이를 배운 게 아니라 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원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원이라고 하면 뭐 어떤 생각을 했냐? 아, 동그라미, 유치원 때 배웠던 동그라미 생각했고요. 둥글둥글한 모형, 각이 없는 이런 도형, 평면 도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6학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의 수학적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자, 원은 동그라미라고 하는 모양 말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여기에 A 점 보이죠? 이 A 점을 기준으로요. 자, A 점이 있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선생님이 지금 갖고 있는 컴퍼스를 보면은 자, 4칸 떨어져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떨어져 있는 거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이 4칸 떨어져 있는 데가 뭐 여기도 다 4칸 떨어져 있지만은요. 자, 여기도 똑같이 점 A를 기준으로 4칸 정도 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컴퍼스가 이 길이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4칸 떨어지죠. 즉, 점 A를 기준으로 4칸 떨어져 있는 부분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개 찾을 수 있는데 이 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으면 어떤 모양이 돼요? 원이 됩니다. 즉,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 A를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의로 원을 다시 돌아보면요. 원에 가운데 있는데 여기 중심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원의 중심을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원의 중심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원의 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원을 집어넣거나 포장하려면 원의 폭이 중요한데 이 폭이라는 건 뭐냐? 직선인데 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원 겉으로 시작해서 원의 중심을 지나서 다른 원의 겉까지 가는 이 직선, 이 길이를 우리가 원의 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지름이라고 합니다. 즉 원의 폭을 지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름은 정확히 한 원의 끝에서 시작을 해서요. 원의 중심을 지나고요. 다시 원의 끝으로 가는 이 직선을 이 길이를 원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원의 지름인데 여러분이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원을 실생활에서 하게 되면은 과연 이 원의 둘레는 얼마일까? 원의 둘레 여기서 여기까지 재면 얼마일까? 이걸 바로 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올 때 동영상 강의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원의 중심, 그리고 원의 지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주, 원의 둘레라고 했죠. 이 세 가지 용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 이 원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지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름을 재야 될 것 같으면 지름은 그냥 자로 재면 되겠죠. 근데 원주는 어떻게 재면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무가 원통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원 모양인데 나무의 단면이 바로 이 아저씨처럼 이렇게 줄자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 줄자를 준비해 줄 건데 교실에서 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서 줄자를 이용해서 원의 둘레, 즉 원주를 측정해 볼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원이 굴릴 수 있는 형태의 것이면 꼭 줄자가 없이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원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요. 여기 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땅바닥에다가 한 바퀴 이렇게 굴려서 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표시된 데가 한 바퀴 이렇게 굴러서 다시 원상복귀 되면 이 길이가 뭐겠습니까? 원의 지름이겠죠. 즉 바퀴를 한 바퀴 굴려서 한 바퀴 굴렸을 때 나아간 거리가 원주, 원의 둘레가 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아간 거리만큼을 뭐 30cm 자를 이용해서 측정하면 줄자로 측정했던 방법처럼 원주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실제로 해봐야 될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원을 찾아갖고 이렇게 줄자를 이용해갖고 원의 둘레를 측정해 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만 할 게 아니고요. 줄자로 원을 측정하고 나아가기도 하는데 수학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줄자로만 측정하고 한 바퀴 굴려가지고 나아가기만 해가지고 원주를 측정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렇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측정하기 어려웠던 큰 원도 있고 그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으면 혹시 여기 지름이 있고 원주가 있는데 혹시 이 둘 사이에 어떤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규칙성이 뭔지 아뇨? 규칙성이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몇을 더하거나 몇을 빼거나 몇을 곱하거나 몇을 나눴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름을 어떻게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뺐을 때 혹시 원주가 나오는 그런 규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 원이랑 원들을 모두 떼고 원주와 지름을 측정해 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둘 사이에 혹시 규칙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해야 될 거를 마지막으로 서머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실에서요, 원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지름과 원주를 측정하세요. 선생님이 자하고 줄자를 줄게요. 세 번째, 그 원과 지름 사이의 규칙성을 찾으세요. 여기서 규칙성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게 될 원들은요, 뭐 3cm, 4cm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실생활에서 딱 떨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어림하라 그랬습니다. 어림이 뭐예요? 반올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올림의 방법을 재량껏 사용해도 좋습니다. 3단원 소수의 나눗셈에서 소수의 나눗셈을 어림하거나 소수의 곱셈을 어림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림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당부할 사항은 모든 별로 진행할 때 원을 반드시 학생 수만큼 찾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이 있으면 각 학생이 자기 자신 스스로 원을 하나씩 찾아서 모든 별로 한 사람당 꼭 한 명씩은 원을 찾아서 지름을 재보고 둘레를 재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번 학생이 원을 찾았다. 나 이거 잴래 하면은 그 학생이 지름과 둘레를 전부 다 재지 말고 2번 학생이 지름을 재주고요. 3번 학생이 1번 학생을 도와주고요. 1번 학생은 줄자나 한 바퀴 굴려서 원주를 재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학생은 원을 찾으세요. 일단 그러면 그 원의 둘레를 측정하세요. 줄자로. 그러면 옆에 있는 2번 학생은 지름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3번 학생은 1번 학생을 도와서 예를 들어서 1번 학생과 2번 학생이 원의 둘레 그리고 지름을 측정하면 그걸 기록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학생이 원 하나씩 찾고 지름 측정하고 원의 둘레 측정하고 거기서 아까 말했던 혹시 규칙성이 있지 않은지 찾는 활동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열심히 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고 탐구해 봅시다. 만나요. 빠이.